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충무이키 인버티드 풋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엽입니다. 저희 충무이키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할 수 있고 유튜브와 치직에서 영상 볼 수 있고, 저희는 라이브는 아직 안 하지만 나중에 라이브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면은 한번 라이브로 저희 경기를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은 오프닝 토크로 잠깐 넘어가자면은, 저희가 지금 한 분이 지금 부자잖아요. 상준 씨가 지금 부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죠? 가족 행사 같은 거 네. 있었는데 개인적 이슈 때문에 지금 상준 씨가 빠져가지고 저희 둘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둘이 녹화는 단둘이 얘기는 그래도 꽤 해보지 않았나요, 저희 둘이서? 뭐 몇 번 해봤죠, 저희. 저희가 원래 충무이키가 하기 전에도 단둘이 제가 한번 연락해서 먼저 맞아. 너무 글이 좋다, 한번 얘기해보자. 그냥 먼저 연락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준엽 씨랑 좀, 아무래도 준엽 씨가 어쨌든 충무이키에서 가장 대화 많이 해서 저 아니에요? 그럴 그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름 내적 친밀감 서로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둘이서 오늘 한번 케미를 이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둘이 아스날 팬이어가지고 맞아. 오늘 또 주제도 아스날 일부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스날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오프닝 토크 딴 얘기 해보자면은, 사실 챔피언스 리그가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이 제도 바뀐 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지금까지는 조금 흥미롭게 양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뀐 게 저번보다 낫다 그러면은? 낫다고 하긴 좀 그래요. 낫지 않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그러면은? 네네. 왜냐면 뭐 상위권에 뭐 브레스트 같은 의외 팀도 있고, 아니면 하위권에 미넨 같은 팀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순위 싸움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늘어난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경기 수 많아졌으니까 선수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팀들이 풀 경기로 안 나와 이거를. 맞아. 그렇죠. 아스날 인텔, 우리가 좀 이따 언급 중 할 경기인 아스날 인텔에서도 인테르가 로테이션 올려버렸잖아요. 맞아요. 막 바스토니 안 나오고 비생 나오고, 디마르코 대신 다르미안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사실 뭐 1위에서 8위도 물론 두 경기가 늘어난 거지만, 특히 9위에서 24위 사이 중에 이제 16강 플레이오프라는 게 있거든요. 16강 플레이오프에서 16강 승리하고 16강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최대 4경기를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걱정돼가지고 선수들이 벌써부터 팀들이 로테이션 맞아. 돌아가고 있고, 사실 부상도 많잖아요 지금 팀들마다. 맞아요. 맨시티도 많고 아스날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지금 부상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팀적으로는 챔피언스리가 경기 자체는 점점 다양해졌다 생각하거든요. 또 뭐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그렇고, 아스날 인테르도 얼마 번에 지금 아스날 인테르야. 맞아요. 그게 아마 200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한번 붙고, 그 전설이 1대5 경기. 네, 전설 1대5 경기니까 되게 이게 오랜만에 했던 경기라서 되게 재미있는데, 맞아. 그에 반면에 조금 뭐랄까 좀 좀 많아서 오히려 긴장감이 좀 덜한다. 뭐 한두 경기 지더라도 다음 경기 좀 힘내자,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뭐 강팀 상대로 지더라도 뭐 얘는 또 만날 거 아니니까 맞아. 그렇게 보는 느낌이 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막 우려하던 것처럼 노잼은 아니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는 한 1월, 2월 이때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에도 조별리그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그거랑 이제 16강 프로, 맞아. 요거는 좀 진짜 박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어느 팀과 붙을지. 요거는 약간 옛날에 그 유로파 받기 직전에도 거기 있었잖아요. 내려온 챔피언스 리그에서 내려온 팀과 유로파에서 올라간 팀들 3등이었나 2등이었나 2등했던 팀이었나. 그래서 요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챔피언스 리그가 사실 아스날 인테르 큰 매치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긴장감이 없었어. 그렇죠. 약간 서로 조심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로테이션까지 돌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좀 챔피언스 리그가 좀 장단이 있다 아직까지는. 맞아.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이거 바뀌는 것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충무키 광고 첫 번째 광고는 루크아이고 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루크아이는 여러 제품이 있는데 데이렌즈 그 루크아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기기 지금 저희도 유튜브 환경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명 같은 실내 환경 앞에서 이 노란 안경을 끼면은 조금 더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크아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를 검색해주면 바로 나오고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나 수험상성 블루윙즈 선수들이 보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부 메인 토크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던 아스날 최근 부침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사실 아스날이 지난 2시즌 동안은 맨시티와 경쟁하면서 굉장히 프리미어리그 컨텐더였잖아요. 우승. 네네네. 그쵸. 그래서 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었고 이번 시즌 들어서는 아스날이 여전히 컨텐더로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컸어요. 실제로 게리 네빌의 경우 아스날 우승팀으로 뽑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시즌 아스날 리그 시작하기 전에는 예상 기대치 어느 정도였어요? 사실 리오플 슬롯도 물론 컨텐더로 다시 올라올 거라 해서 작년보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2, 3위는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상도 막 생기고 막 퇴장 이슈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 경기를 보면서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시즌 예상 순위가 좀 내려갔다. 예. 지금 나중에 어떻게 아르테타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챔스 걱정을 좀 해야 될까? 챔스 걱정 좀 해야 돼. 경기력이 네. 막 나오지 않다. 저도 좀 우려돼요. 왜냐면 이번 시즌 저는 당연히 우승 경쟁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리그 초반에 어쨌든 승리를 해나갔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엘로 랭크거든요. 이엘로 랭크가 뭐냐면은 롤로 치면 MMR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스날이 지금 3등인가 4등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3등 4등 정도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지금 계속 지면서 좀 내려갔어요 4, 5등으로. 그래서 좀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금 아스날 대책위원회 저희 두 명이서 무엇이 문제인가 콕 집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그럼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아스날 이번 시즌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면? 아무래도 특히 이제 외대고르가 없을 때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스날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대고르가 없을 때 아스날이 공격을 하는 걸 보면은 공을 잡고 있는 선수를 제외하면 이제 다 정적인 포지셔닝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팀적으로 이제 전진을 하지 못하거나 전진을 해도 사실 유의미하게 이제 템포를 살려서 수비를 흔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뉴캐슬 전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르 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아스날 공격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 요새 아스날 경기 살짝 보면서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막 좀 악이 섞인 별명 같은 말 아스나르 물론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만 또 팬들 상에서는 또 이제 아스날 지금 스토크시티다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 세트피스밖에 없다.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지금 요새 아스날 보면서 생각나는 게 옛날 1424 14경기 14득점 할 때 그때도 계속 아스날을 가리키는 그 용어 중 하나가 U자 빌드업이었잖아요. 가운데로 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다. 요새도 살짝 찔러주는 패스가 좀 적긴 해요 확실히. 아니면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크로스 외에도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크로스는 사실 인테르 전에 봤을 때 엄청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효과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좀 뭐 크로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원래 아스날의 지금 지난 2시 동안 아스날이 사실 최다득점 2위팀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득점이 좀 세트피스 말고는 좀 너무 적으니까 필드 득점이. 사실 한 지난 시즌 아스날 전반기 때 모습보다 조금 오버랩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는데 한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격 얘기만 했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아스날 지금 뭐가 문제일지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준엽 씨가 집어온 게 수비적인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럼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수비적인 부분에서 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엄청 문제 될 게 없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웨데고르가 없을 때 웨데고르가 그 압박에서의 압박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성문장을 하는 역할이 없기에 조금 효과를 못 볼 수 있으나 그래도 뭐 두텀 뭐 피번 라인이나 아니면 살리바 마갈량이스 라인이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구조적인 부분에서 크게 약간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고 싶은 거는 그냥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미스테이크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상황, 즉 뭐 예를 들어 뭐 살리바 퇴장 아니면 메리노 뭐 인테르전 PK 허용 아니면 뉴캐슬전 이런 세컨볼 따지 못해서 결국 실점으로 이어진 그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를 볼 것이 이제 뉴캐슬전 현대 실점 한번 장면을 볼 건데 저희가 롱볼 때 첫 번째 사진에서 한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세컨볼 관련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네. 사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셰어가 볼을 잡고 있잖아요. 아스날이 이제 1-4-4의 이제 미드블록을 세우고 있는데 셰어가 킥을 하고 있는 모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스날 수비 라인은 셰어가 킥 모션에 맞춰서 백코스라 준비하는 과정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은 사실 괜찮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었는데 셰어가 킥을 하고 팀버가 헤딩을 하고 이삭이 세컨볼을 잡는 과정인데 사실 수비 라인은 이제 킥이 나갔을 때 1순위는 백코스에서 백라인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이기에 포켓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격수들은 이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한 명은 이제 침투하다가 이제 그들 남아서 포켓 공간에서 세컨볼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넓어진 포켓 공간을 이제 누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냐? 바로 미드필더거든요.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 공간을 포켓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비수는 일단 상대방 롱볼 날려면 뒷공간부터 걱정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사실 골대가 뒤에 있는데 앞부터 걱정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위험 요소가 자신이 뒤에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우선순위. 그래서 수비수는 상대방 침투한 공격수를 걱정해서 뒤로 라인을 빠지는데 사실 뒤에 라인 빠지면은 발생하는 앞 공간은 수비수가 아니라 미드필더가 커버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미드필더 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라이스나 사진을 봤듯이 라이스나 하베르츠가 이제 백코스를 해서 최소한 경합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됐는데 위 사진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세컨을 잡았을 때 라이스나 하베르츠는 여전히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 좀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수비수들의 집중력 문제보다는 미드필더들의 집중력이 조금 더 부족했다. 사실 라이스나 하베르츠가 그 포켓 이용할 것을 인식하고 그거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은 헤딩이 날라왔을 때 빠르게 이제 이동해가지고 경합을 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경합 정도는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편하게 볼 잡고 침투하는 롱스텝에게 연결하고 고든에게 연결을 해가지고 고든이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려서 이삭이 이제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봤을 때는 피번 라인이 볼이 날라오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경합을 했으면 이제 고든이 크로스하고 이상이 헤딩으로 골 넣는 상황이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컨볼 문제는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세컨볼 이슈가 아스날 확실인데 세컨볼 이슈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체력적인 이슈가 아닐까.
제 생각에 세컨풀을 미리 대비하는 거는 집중력이랑 체력 문제 생각하거든요. 아, 네.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아무래도 아스날 부상들이 많고 뭐 자리를 다르게 뛰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지 않을까. 지금 아무래도 스쿼드 자체가 계속 변화가 많다 보니까 변화가 많고 뛰는 선수들 많이 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게 아닐까. 되게 사소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세컨풀 지금 문제는. 제가 어디서 연구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 90분, 그 다음이 20분이거든요. 그 선제 시점 나왔을 때 시간대가 20분이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약간 제일 힘든 시간대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건데 그래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나오진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비적으로 확실히 이런 이슈가 있다 네. 생각하시고 수비적인 문제는 요저다. 그러니까 사실 큰 이슈는 아니고 네. 여기서 그런 좀 사소한 마이너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공격적으로 한번 이제 공격 이슈로 넘어가는데 사실 지금 아스날의 가장 문제가 공격이잖아요. 아, 예. 득점이 좀 부진하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공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공격이거든요. 외대고르 하나가 없다고 이렇게 팀이 이렇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선수가 한 명 공을 잡았을 때 누구는 이제 공간 창출하기 위해 띄워주고 그 창출할 공간을 누가 이제 거기서 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팀이 전진을 하는 건데 아스날은 제가 몇 경기를 지켜봤는데 선수 한 명이 공을 잡고 있으면 대부분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팀으로서 전진을 못 하고 공을 잡고 있는 선수는 그냥 공간이 죽은 채로 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뒤로 빼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U자 빌드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네. 볼게요. 네, 아스날이 이제 후방에서 이제 칠문에서 빌드업 할 때 마르티넬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볼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 보시면은 스탠다드한 포지셔닝 잡았기 때문에 템포가 느려진 거거든요. 스탠다드 포지션이 뭔가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위치만 지키면서 서 있는. 빨간색 빨간색 원이 그려진 트로사까지 볼이 가야 되는데 네네. 선수들이 그냥 뭐 누가 하겠지 아니면 이 정도 위치도 충분하겠지 이렇게 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누군가는 마르티넬리가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속도 변화를 주면서 3자 침투를 가져가야 3자 침투요? 네. 네. 3자 침투를 가져가야 이게 마르티넬리가 좀 더 빠르게 선택을 하면서 주고 뛰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로사르에게 볼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면도 볼 수 있듯이 아스날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목표한 바인 이제 트로사르의 공이 가지 못하고 결국엔 이제 수비 라인이 계속 볼을 잡게 되면서 보머스에게 계속 압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라야나 마갈량이스 뭐 살리바의 롱킥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보머스가 볼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확실히 지금 아스날이 빌드업 탈출 프레스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이스케이프 프레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항상 프레스 탈출하는 거를. 그러니까 진짜 이스케이프 탈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압박을. 네. 근데 저희는 아스날이 지금 압박을 지금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탈출을 못 선수들의 볼을 가지지 않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볼을 가진 선수는 판단이 늦어지면서 결국 뒤로 빼게 되고 결국 롱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 스탯을 봤는데 라야가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골킥 한 점으로는 롱패스 평균 비거리가 1등이에요. 맞아요. 이거 조금 아스날 원래 골킥부터 잘게 썰어간 팀인데 이거 좀 불안서 때려주고 이걸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의도한 건지는 잘 그냥 거기 그 아스날 코치진들만이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롱킥 비율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까지 유효하진 못하고 있다. 네네. 유효하지 롱킥이 사실 의도한 거라면은 유효한 상황을 가야 되는데
유효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그 있겠죠. 사람들 요새 하베르치가 드롭바나 아데바요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하도 공중볼 경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 빌드업은 확실히 어렵다 하고 다음 장면을 그러면은 있을까요? 다음 얘기를 하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제 라야의 롱킥이 먹혀 들어야 되는데 과연 먹혀 들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인테르가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라야가 롱킥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얘기네요. 네네네. 그 라야 볼을 잡고 있을 때 이제 파티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골키퍼와 공격수 그리고 골키퍼와 공격수 라인이 한 묶음 그리고 파티를 포함한 미드필더 라인과의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거냐면 이제 라야는 아래에서 볼을 돌렸는데 각이 안 나오네. 그러면 롱볼을 해야겠다. 공격수는 그래도 라야가 킥을 하는 걸 알았기에 이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롱볼에 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미드필더를 움직임을 보시면 파티는 수비 내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볼이 안 오네. 그럼 내가 내려가야겠다. 파티 움직임만 봐도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라야가 롱볼을 날렸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카 비색이 공중볼 경합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카가 사실 공중볼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 FBref 데이터도 봤듯이 이제 90분당 공중볼 경합을 보자면 사카는 90분당 0.61에 성공했고 그 성공률이 31%거든요. 그 공중볼 경합을 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그것만 봐도 사카가 공중볼 경합에는 그렇게 강점을 보이지 않다 이런 것을 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런 장면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컨볼을 따야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미드필더들은 공을 받으러 내려가기 위해 이제 내려간 이제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롱볼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미드필더와 이제 공격수와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봤듯이 이제 인테르가 이제 4대2 수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공중볼에서 지고 그리고 세컨볼 싸움에서 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한 얘기죠. 공중볼 롱볼 쏘겠다고 라야가 얘기했는데 미드필더들이 내려가 버리면은 네네. 앞에 사람이 적은 거죠. 네네. 사람이 적으니까 세컨볼 싸움이 적은 거고 수적 열세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뭐 아스날이 상대방의 수비적으로도 공중볼 대처가 지금 그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데 공격적으로도 아쉬운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롱볼을 할 때는 가장 공격할 때 롱볼 할 때는 기본적인 게 그 우리 동료와의 간격이 좁아야지 수싸움이 가능하고 루즈볼을 딸 때도 이제 쉽게 이제 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간격이 넓었을 때 이제 공중볼을 경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 봤듯이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공간적으로도 이제 아스날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인테르가 차라노올라 세컨볼 잡고 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아니죠. 아스날 경기뿐만 아니라 보면은 롱볼 상황 보면은 거기에 다닥다닥 여러 명 다 들어갔거든요. 아스날. 그렇죠. 상대방이나 우리 선수 20명이 거기 모여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세컨볼 싸우는 장면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시즌 들어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래에서 빌드업을 하려는데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롱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의도한 롱볼이 아니라 의도 당한 롱볼인 거니까. 네, 의도 당한 롱볼이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빌드업 상황 이 부분이 현재 좀 아쉽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공격을 이제 얘기해 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이슈가 지금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네. 지금 웨데고르와 사카가 진짜 솔직히 아스날에서 저는 가끔씩 보면서 아스날은 웨데고르 사카밖에 공격을 안 하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왜냐면은 한 번쯤 왼쪽으로 돌려주면 하는데 계속 거기서 투닥투닥 하고 있으니까 가끔은 좀 답답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근데 또 항상 해 웨데고르, 사카, 그리고 화이트까지 네. 이 세 명이서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긴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셋의 플레이가 잘
먹혀들었고 실제로 이제 아스날이 가장 잘하고 자신이 있어하는 공격 루트이기에 이런 거를 고집했었지. 사실 여기 그룹에서도 이제 웨데고르든지 사카라든지 뭐 누구 한 명이 없으면 사실 삐걱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오랫동안 그 합을 맞췄던 상황인데 네. 한 명이 바뀌면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원래 웨데고르는 하면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네. 이 부분 하프 스페이스부터 사카 뚫어내는 장인 선수니까. 네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없으니까 네. 발생한 문제긴 하죠. 사카도 공을 잡았을 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웨데고르 있었을 때는 분명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드리블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약간 사카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잉글랜드 그러니까요. 국가대표에서의 네.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내가 뚫어야 돼. 내가 그 두 명을 뚫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카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화이트가 오버래핑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우측에서. 근데 원래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 위치해야 우리가 알던 그런 화이트, 사카, 웨데고르 삼각편대 플레이가 나오는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 인테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데고르가 해당 공간에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화이트가 이렇게 돌아뛰고 이제 1대1 상황이 나왔을 때 하베르츠 모습을 보자면 그 수비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닌 약간 좀 딥 위치 좀 아래쪽에서 위치해서 사카의 백패스 옵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팟캐스트 들으신 분 화면을 못 보실 테니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지금 우측 깊숙한 공간에서 사카, 화이트가 상대방 인테르 두 명 선수가 지금 투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깊은 상황에서 투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웨데고르가 있었다면은 이 투맨 게임 하고 있는 인테르 선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뚫렸기 때문에 웨데고르라면 그 안에 침투했을 건데 네. 하베르츠는 그 침투한 옵션을 안 만들어주고 그냥 뒤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깊은 위치로. 뒤에 서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저번 시즌 17라운드 브라이튼 전 경기를 보자면 아스날 팬들은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와 상당히 비슷한 장면 연출되었거든요. 그때는 하베르츠 대신에 웨데고르가 나왔었는데 웨데고르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해가지고 이제 사카가 이제 뭐 윙어 풀백 사이에 있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줄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웨데고르가 원투 주고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약 그 정도까지 좋았던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카가 혼자서 두 명 붙잡고 있고 네, 혼자서 두 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개인 돌파를 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옵션이 되어준 선수가 없었기에 사카가 동료를 이용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 뭐 거죠. 사카 화이트가 두 명이서 두 명 붙잡든 네네. 사카 혼자서 두 명 붙잡든 어쨌든 두 명 붙잡고 있으면은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 발생하는 그 빈 공간을 웨데고르라면 침투했는데 하베르츠는 이번 경기에서는 침투하지 않았고 사실은 웨데고르가 지금 계속 빠지면서 그 공간 다른 미드필더들이 계속 돌아가면서도 그 공간을 활용 안 해주면서 굉장히 아스날이 우측에서 돌파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카는 무슨 선택을 하냐? 이제 화이트가 오버래핑을 했기 때문에 수비를 한 명 끌어다 줘서 1대1 상황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카에게는 골라인 쪽으로 쳐서 이제 오른발로 크로스하는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사카가 골라인 쪽으로 치고 오른발로 크로스했는데 침투한 선수가 없었어요. 침투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로스가 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파퍼스 쪽에 있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파퍼스 쪽에 붙어 있는 선수들이 이제 사카가 이제 골라인 쪽으로 드리블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각선 침투를 해서 상대를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상대 등 뒤로 이제 잘라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기에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카를 이용해서 투맨 게임과 뭐 3대2 게임을 하던가 네네. 혹은 사카를 크로스하게
냅뒀으면은 네. 크로스를 받아먹을 준비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 네. 둘 다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이 좀 아쉽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엔 마무리 상황에서도 동료 선수들이 이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이게 이상한 한두 명이라도 좀 침투해서 조금 더 크로스에 맞춰서 움직이는 행동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하베르츠가 이런 상황에서 토비아나 미드필더에 내려오면서 발생한 문제가 맞아요. 아닐까요? 맞아. 하벨츠가 미드필더로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도 뭐 공격수 제주스, 공격수 트로사르, 공격수 마르티넬리거든요. 아, 근데 원래 제수스 원래 공중볼 잘 따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등지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 그런 편인데 왜 이 경기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약간 의문점이. 부상 이후로 좀 경기 감각을 계속 못 끌어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제수가 제 생각엔 제수가 은근히 헤딩골 잘 넣거든요. 맞아. 근데 참 확실히 이 부분이 아쉽다. 네. 하베르츠가 제수의 그 헤딩 기운을 다 빨아먹은 건지. 결국 마무리 상황에서도 움직임에 대한 약속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왼쪽은 어땠을까? 아, 왼쪽 솔직히 저 아스날의 지금 레프트는 지난 시즌 포함해서도 지금 절망, 악몽. 지금 마르티넬리가 한창 안 들어갈 때 14경기 빵골 빵워시였나? 네, 13경기였나?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스날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가 오른쪽은 좀 일시적이다 쳐도 사실은 왼쪽이 좀 더 문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르티넬리가 볼 잡을 때 약간 침투한 2-2-3 시즌 자카에 그 올려다 쓰는 그런 그 전략 이것이 통했는데 그런 자카가 이제 없어지고 하벨츠가 대신을 했는데 그걸 하벨츠는 적응 못하고 결국 톱으로 갔거든요. 딴 얘기 하자면은 자카가 있어서 확실히 왼쪽 진짜 잘 들어갔거든요. 네. 자카 빠지면서 진첸코도 뭔가 옛날 같지 않고 넬리도 못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그쪽 이슈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르티넬리의 그 드리블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마르티넬리 드리블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마르티넬리가 더블팀을 하고 있거든요. 더블팀 당하고 있는 거죠. 1대1로. 네. 인테르 수비수 상대한테. 사실 아까 봤던 오른쪽 상황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면 마르티넬리 볼을 잡고 있는데 이제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이제 있어줘야 하는 선수가 없기에 마르티넬리가 개인 드리블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측면으로 몰리고 볼이 뺏기거나 아니면 크로스 하는데 크로스도 수비에게 끊기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요 물음표 표시가 있거든요. 물음표 표시에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침투를 해줬으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른쪽처럼 지금 넬리가 두 명의 수비수를 끌고 있으면서 하프 스페이스에 빈 공간이 발생한데 그 공간을 여전히 왼쪽에서도 아무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만약에 뭐 물음표에 있는 선수가 뭐 트로사르라고 칩시다. 트로사르가 만약 이 채널 침투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 마르티넬리에게 붙은 이제 풀백 dum프리스 움직임이 약간 미세하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등 뒤를 이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등뒤 트로사르가 채널 침투 하자 둠프리스는 뒤를 인식했으면 약간 물러서서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만약 둠프리스가 등 뒤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물론 센터백이 따라간다 해도 마르티넬리가 침투하는 트로사르에게 주고 돌아뛸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생기게 되죠. 아니면 뭐 트로사르가 침투를 하지 않고 볼을 마르티넬리에게 볼을 달라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물론 약간 좁은 간격이긴 하지만 둠프리스와 바렐라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사이에 마르티넬리가 톡 찍고 돌아뛰어서 트로사르와 이렇게 2대1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물음표에 침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약간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중간에 한번 정리했지만 윙어를 2명
끌어당기면서 발생한 공간을 아무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네네. 누구라도 거기 점거하건 그 뒤로 등 뒤로 넘어가든 뭐 어떤 상대방 수비수 2명을 의식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의식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게 그 인텔의 2명의 수비수가 낼 일 너무 쉽게 막고 있다. 네. 심지어 2명 아니고 혼자 막을 때도 공간 빌 때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저는 그게 문제지 않나 생각을 해요. 데이터 얘기로 넘어가자면 결국엔 이런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카든 마르틸리든 스털링이든 뭐 트로사르든 아니면 하베르츠가 가끔씩 이제 측면에 나와서 이제 볼을 잡는 상황 있기에 하베르츠든 이제 개인 돌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번 시즌 이제 테이컨스 90분당 테이컨즈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쳐버린 거죠. 네네. 드리블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냥. 드리블 돌파. 농구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볼 거예요. 이 수치를. 테이컨스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사카는 90분 날 1.9회, 95회, 성공률은 뭐 41.1%, 그리고 마르첼리는 뭐 90분 날 1.921회, 뭐 38.2%의 뭐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드리블러, 뭐 아자르, 비니시우스, 뭐 제레미 도쿠 이런 선수들과 비교하자면 뭐 성공률이라든지 아니면 90분당 테이컨스 성공 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비니시우스는 저번 시즌 비니시우스를 보자면 성공률은 물론 36%대지만 무려 90분당 3.14에 성공했고 3번 뚫어요 그냥 아예. 네네. 아자르가 진짜 전성기 아자르, 네. 프라임 아자르. 네, 18, 19 시즌인데 성공률은 무려 67.2%. 1대1을 그냥 네. 1대1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90분당 성공 횟수도 4.22회. 그러면은 한 60%라면 이제 4번 성공하면은 한 6번 성공해서 시도해서 4번 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1대1을 뚫는 거잖아 이건 그냥. 네, 미친놈이지. 사실 2번 중 한 번 뚫을까 말까 해도 상당히 잘 뚫는 거거든요. 근데 막 성공률 막 40%, 50%, 60% 이런 수치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 넬리아 사카는 우리의 마르티네가 사카는 경기당 1점대밖에 안 되고 1점대밖에 안 되고 성공률도 사실 뭐 30 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대1 상황 못하는 거는 물론 아자르 같은 선수들은 네가 다 해줘 하면 해주겠지만 실제로는 1대1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대1 상황을 못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시도도 적고 잘 뚫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사카 항상 리버풀전은 다 뚫었잖아 진짜. 한번 공간 발생하니까 다 뚫어버리는데 1대1을 못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계속 1대2 상황에서 벌어지고 맞아요. 있으니까 못 뚫고 있고 그 1대2 상황에서도 누가 한눈 팔 수 있게 만들고 2대2 한 명 붙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만들어주니 등을 의식하게 하면은 선수가 등을 의식하다 보면은 앞 선수가 뚫리게 마련인데 그것도 못 해주고 있는 거니까 가뜩이나 넬리는 폼도 안 좋은데 더 못 뚫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맞아. 그래서 아스날이 보이는 이번 시즌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일단 여기까지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이슈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아까 공중볼 맞나? 뭐 세컨볼이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드필더의 리커버리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리커버리 할 때 좀 그거를 위치를 못 잡거나 혹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집중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미드필더 커버가 없었다. 그거랑 그 다음 상황이 저희 뭐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드업 때 빌드업을 할 때 뭐 공을 잡고 있는 선수가 있었지만 그 동적이지 못하고 정적이다. 정적인 이제 포지셔닝 때문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뒤로 빼서 결국 키퍼의 롱볼이 나오게 됐는데 그 키퍼의 롱볼도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이제 공중볼 경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미드필더의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세컨볼 경합에도 이제 밀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결국 상대가 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근데 이런 거 외에도 결국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 저도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아스날이 공격적으로 다 뚫어내면은 네. 이슈가 빌드업 좀 안 되는 거는 뭐 하다 보면 합이 맞춰지면 뭐 되겠는데 지금
마지막 상대방을 주저앉혔을 때 하프 스페이스 파이널 서드 상황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아스날 축구에서 다 재미없다는 게 뭘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스날이 지금 골을 박스를 못 넣는다는 거, 크로스 올리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희 생각에는 한번 우리 준엽 씨의 장기 이거거든요. 요거 듣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한번. 사실 마무리할 때나 아니면 빌드업을 할 때나 이제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정적인 포지셔닝이거든요. 네.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 선수들이 뭐 3자 침투를 하거나 아니 3자 침투를 해가지고 3자 패스, 4자 패스를까지 이어질 수 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빌드업 시에는 전방으로 패스 투입해서 피번 라인이나 이선 라인은 이제 3자 침투로 이제 속도 변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아니면 측면 전개 시에는 측면은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상대 풀백이나 센터백 이제 인터벌 이용한 이제 침투의 필요성, 이거를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는 에어팟자가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에어팟자. 네. 맞죠? 에어팟자. 그 네. 코치가 소속 코치. 우리가 아르테타 수석 코치가 임시 수석 코치 컨설턴트로서 지금 아스날 가장 문제점을 이제 찾았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한번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다. 뭐가 네네. 필요하다? 지금 삼선이 방향 전환을 빨리 해가지고 방향 전환 동시에 다른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을 선수들이 움직임 가져가야 된다. 네네. 요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 이걸 가장 잘하는 팀이 인테르거든요. 아스날이 상대했던. 아 진짜 인텔 이거 네. 잘해요. 오. 제가 아탈란타 경기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아탈란타 상대 팀이 인테르였는데 인테르가 이런 패턴을 진짜 잘 보였어요. 거기서 이제 득점까지 이어갔고. 그러니까 방향전을 하면서 측면 볼을 잡았을 때 그때 3자가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가뜩이나 흔들린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네네. 이런 거를 잘 만든다. 네. 혹시 심자기가 공격수 출신이라 그런가? 혹은 거기 또 차라노글로가 워낙 방향전에 능한 선수니까 네. 그리고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로가 이런 거도 도 같은 선수들이니까 되게 잘하는 보네요. 네, 근데 제가 말한 이제 방향 전환은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몸을 도는 거예요. 몸을 도는 패스 야, 방향전 아니에요? 근데 몸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래에서 패스를 받을 때 물론 자기 골대를 바라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몸을 사선으로 그러니까 하프턴 할 수 있게 미리 몸을 하프턴을 할 수 있는 자세까지만 이제 사전 동작을 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패스가 나가는 타이밍에 갑자기 이제 속도 변화를 하면서 몸을 전방으로 돌리면서 그때 이제 3선 침투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을 항상 열어놔가지고 네. 공을 받았을 때 다른 선수가 침투할 수 있게까. 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선수가 공을 받았을 때 나도 같이 침투할 수 있게. 네네. 이거 해달라는 거죠. 네네. 내가 다르게 이해했구나 내가. 네네. 그런 의미의 방향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을 꼭 잡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선수가 받았을 때 내가 침투할 수 있게 언제든지 몸을 열어준다. 네, 신체적인 방향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이고 방향전환 말 너무 몸 열어 이거 맨날 몸을 오프 있지 않나 열어둔다라고 이거 이 표현 있을 텐데 외국 표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또 충분히 또 용어에 또 집착하지 않습니까? 네. 용어에 집착을 해야죠. 이게 분명 용어가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상준 씨 오면 한번 물어보죠. 네네네. 저희가 몸을 저는 항상 이거 열어둔다라고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열어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준엽 씨는 근데 이거는 열어둔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열어둔다는 의미를 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바디 쉐이프를 어떻게 하냐. 요거 한번 상준 씨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오케이. 요거 하고 그럼 요거 하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결정적인 실수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거는 수비의 결정적인 순간적인 집중력이거든요. 뭐 힘들 때 한 발 더 뛰어야 우리가 한 골을 맞고 아니면 더 뛰어야 이제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이건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전거 들고 와서. 무리뉴가 저번에 얘기했겠지만 뭐 1920 시즌 때 첼시한테 2대1로 졌을 때 선제골이 나왔을 때 얘기거든요.
약간 다른 얘기로 빠지자면 그 무리녀가 첫 번째 골을 먹혔던 원인을 이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 너무 넓다. 그 이유는 미드필더가 빠르게 백코스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슈팅 그런 백코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슈팅이 나와서 결국 골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지적했거든요. 아스날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뉴캐슬 전에서도 이런 실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이제 저희가 1일 컨스턴트 야매로 어떤 훈련을 하면은 좀 괜찮을까? 훈련법 아닌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진단 대신 이렇게 치료법? 그거는 사실 뭐 진단할 수 있고 훈련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훈련을 하자면은 훈련 아니더라도 그러면 준엽 씨는 어떻게 이거면 진단 때리니까 요거 나왔어. 지금 병명 이거야. 네.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사실 이것도 훈련을 하긴 해야 돼. 왜냐하면 문제점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이걸 선수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훈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수비 라인 훈련이 있거든요. 수비 라인 훈련인데 뭐 대표적인 예시만 들자면 뭐 공을 잡은 상대가 그 전방으로 볼을 잡았을 때 수비 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도 물론 골이 투입이 되지 않았지만 항상 이제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러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드필더도 그 간격을 맞춰서 백코스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컨볼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백코스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코칭할 수 있다. 옛날에 유로 보면 콘테 이탈리아가 콘테 이탈리아였나 아니면 누구지 갑자기 어쨌든 그 이탈리아가 유명하지 않나? 그 막 라인을 각각 맞춰서 착착착착 내려오고 네네. 스페인 맞춰서 요런 거를 이게 딴 얘긴데 이것도 이탈리아 애들이 요런 라인 간격 훈련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공 없이 하는 거. 공 없이 콘테 아트도 한번 이탈리아 느낌 살려서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해보는 거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훈련이 필요하죠. 이러는 거 저 하키 있을 때도 감독님이 이 훈련 되게 좋아했어. 네. 간격 잡아서 공 없을 때 가정하고 공이 없을 때 가상으로 이쪽에 공이 떨어진다 하면은 다 같이 글로 샤샤샤샤샤 하고 절로 공이 뭐 예를 들어 지금 공이 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떨어졌다 그러면 다 같이 오른 하프 스페이스 맞춰서 짜자자자작 내려가고. 저도 비슷한 훈련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코치가 손들면 그 선수들이 일제히 코치 손든 방향 쪽으로 따라라고 움직이는 그런. 그래서 심지어 이탈리아 애들은 옛날에 아리고사키가 줄 잡고 했잖아요 이거를. 네네. 요거를 이탈리아 애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탈리아식 훈련법인 것 같아요. 공 없이 하는 거. 무리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거 사실 공 없이 하는 훈련법. 그 주기아에서는 공 없이 훈련 안 되잖아요. 맞아. 뭐 그거는 가짜마다 근데 어쨌든 생각이 저도 하키에서 되게 감독님이 축구로 치면 센터백 출신 감독이었어. 저희 하키에서는 그분이 이 훈련법을 진짜 좋아했어요. 선수들이 이거를 계속 지금 압박 들어간다 하면은 선수들이 하키는 스틱을 갖고 있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스틱으로 몸을 자세 낮춰야 돼요. 농구가 자세 낮추잖아. 수비하려면은 압박을 들어갈 때 그래야 못 쫓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키 스틱을 바닥에 깔면서 아래로 주저앉아. 그래서 모두가 주저앉으면서 라인을 쫙 앞으로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오리걸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뛰어가다가 압박 들어간다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상당히 힘들겠는데. 백코스 저 나간다고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커버하면 커버 딱 내려가고. 요 수비를 되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콘테가 이걸 또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감독님 약간 이탈리아 스타일인데 소리 지르시고 약간 그런 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장단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라인 간격을 하는 훈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사실 라인 간격을 하는 훈련이 물론 그게 팀의 상위 원칙을 잡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이 가진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그런 라인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백코스 잡는 게 요건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을 항상 미드필더들이 인지할 수 있게 네네. 하는 훈련법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딱 네. 이 훈련법은 솔직히 좀 안 맞긴 하지만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정확하게는. 그 제가 그 UEFA 네. UEFA 그 지도자 과정 중에 수비 라인 훈련 하는 걸 봤거든요. 그 강사분인지 코치인지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11명의 선수가 있어요. 11선수가 이제 1-4-4 이렇게 잡고 있는데 뭐 코치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 코치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수비 라인에 threat 위협이 있냐, 자신의 주위에 위협이 있냐, 있으면 이제 물러서 준비를 하고 없으면 그냥 라인을 지키든가 아니면 올릴 준비를 해라. 오프사이드 트랩을 할 수 있게. 약간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선수들이 스스로 상황에 대해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 영상을 통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테타도 뭐 어쨌든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네.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 네. FM을 치면 훈련에 3개 중 1개 더 이거 넣어달라. 네. 수비 훈련 요거 조금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그럼 이제 요거 조금 넘어가서 이제 길어질까? 공격적으로는 어떻게 그럼 저희 공격적으로는 사실 되게 다양해요. 제 블로그 뭐 아론의 축구 공간이랄까 티스토리의 블로그에 있거든요. 뭐 거기에 여러 훈련글들이 있는데 최근 2경기 훈련글 중에 이제 3자 패스 그리고 3자 침투에 관한 이제 훈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30/30m 그리드에서 5명 수비, 5명 공격, 그리고 그리드 안에 2명 조커와 그리드 밖에 4명 조커, 약간 이런 디자인으로 계속 이제 패스 게임을 하면서 선수들이 3자 침투 이런 3자 패스 이런 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상황을 주어서 네. 이걸 계속 훈련 때 많이 연습하면은 조금 더 네. 시전에 나오지 않을까. 네네 맞아요. 이런 걸 곧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훈련. 맞아요. 원래 아르테타가 시즌 중에 아스날이 휴식기 한 2-3주 가면은 네네. 두바이를 갔다 오잖아요. 지금이 딱 두바이가 필요한 시기긴 한데. 두바이 딱 갔다 오면은 아스날이 갑자기 성적 빡 끌어올리는 끝이죠. 그죠? 아스날 팬들끼리 다 이거 밈처럼 있거든요. 맞아요. 저번 시즌에도 뭐 크페전이었던 거예요. 네. 크페전에 두바이 한번 갔다 오니까 바로 5대0. 그래서 진짜. 저희가 말한 이런 훈련법을 다 알 거예요. 뭐 더 네. 디테일하고 더 다양한 거 알겠죠. 이런 거를 한번 갔다 오면은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제 아르테타가 저는 요런 거 디테일하게 바꿔서 팀 바꾸는 거 전 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코칭할 때 실제로. 그래서 그 코치로서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살짝 바꾸면서 훈련법 살짝 바꿔서 팀을 확 바꿔오는 거 좀 능한 코치라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판은 지금 잘못 갔어. 사실 지금이 좀 힘든 시기긴 해요. 왜냐하면은 뭐 주기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전술적 주기화는 일주일에 경기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얘기거든요. 하지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챔스도 하고 주중에 뭐 카라바오 컵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주일에 2번씩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주기화가 이렇게 되거든요. 뭐 휴식 그 다음에 뭐 팀 미팅 조금 하고 세트 피스 한 다음에 바로 경기. 그렇죠. 회복 훈련밖에 안 하죠 거의. 회복 훈련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부족했던 원칙이나 아니면 새로운 원칙에 대한 학습 시간이 현저히 이제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경기를 훈련 삼아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이럴 때 약간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원래 게임하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요거 네. 지금 준비하신 내용은 지금 거의 다 했죠 지금. 네. 어떻게 반등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무식한 게 외대가르가 돌아오면 조금 해결될 수 있다 그래도. 그래도
오른쪽에도 웨데고르가 돌아오면 그래도 해결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웨데고르가 한 89분인가 들어왔을 때 그때 물론 진첸코도 있었고 은하네리가 있었는데 진첸코가 들어왔을 때도 약간 제가 언급했던 뭐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채널을 이제 침투하는 움직임 이걸 진첸코가 시도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웨데고르나 만약 은하네리가 나왔을 때 사카 반대쪽 사카 볼을 잡았을 때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채널 공간 거기 위치하면서 사카 패스를 잡았을 때 이걸 돌아서고 이제 반대를 보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었기에 외대가로 오면은 그러면 이런 외대가는 진짜 같은 케이스들 오면은 좀 반등 여지 확실히 있다. 네, 반등 여지는 확실히 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경기력을 보이는 것은 확실히 아르테타가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축구라는 게 토니바퀴 같은 거라 하나 하나 채우면은 막 돌아가다가도 하나 빠지면은 그냥 갑자기 고장나죠. 할 줄 아는 선수 다 못하고 뭐 네. 맨시도 지금 사실 3연패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참 축구 어렵다. 네, 축구가 그냥 그냥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여러 요소들이 완벽하게 상호 작용을 해야 이게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르테타 가뜩이나 이미지 안 좋고 캐러건은 아르테타가 페비안이라 무리뉴에 가깝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좀 아쉬운 상황이고 네. 조금 경기를 좀 끌어주 아살 팬으로서 좀 끌어주고 펜러스는 끌어주길 바라죠. 하다못해 축구라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재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축구를 재밌게 해주면은 뭐 어떻게인가요? 솔직히 재미없잖아. 재미없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네. 들고 그래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지금 주말 경기가 있거든요. 아 예. 그때 좀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저희끼리는 한번 예상해보고 갑자기 바뀌면은 저희 이 팟캐스트는 좀 기우였던 걸로 그냥. 아 예. 하지만 그대로면은 이 상황이 저희 팟캐스트 아마 나중에 아마 그 경기 이후에 팟캐스트 될 테니까 아마 아산이 바뀌는 점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잘하고 있구나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거구나라고 재확인하는. 아스날 첼시 보신 분들 중에서 꼭 아스날 첼시 경기 요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팟캐스트 한번 시청하면서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